오늘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연준 결정이 한국 금리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둘째, 한국 금리가 서울 아파트 가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셋째, 지금 이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미국 뉴스를 볼 때 서울 부동산이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방기금금리 3.5에서 3.75% 유지. 시장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영향이 불확실하다. 최근 몇 주 사이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당히 올라갔다. 이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쟁 전에는 올해 2번 인하를 기대했는데 지금은 한 번도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서울 아파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결 구조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연준 금리 결정 미국 국채 수익률, 한국 국채 수익률, 은행 대출금리, 부동산 매수 수요, 서울 아파트 가격. 한 단계씩 보겠습니다. 1단계 연준 미국 국채.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따라 올라갑니다. 투자자들이 안전한 미국 국채에 돈을 넣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준이 동결했지만 이란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파월이 직접 말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성이 채권 시장을 움직입니다. 2단계 미국 국채, 한국 국채. 한국 국채는 미국 국채와 거의 동조화되어 움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팔고 더 높은 수익률의 미국 국채를 삽니다. 한국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한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ING 분석을 보면 한국 국채 수익률은 연준과 일본은행의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3단계 한국 국채은행 대출금리.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할 때 한국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고 있지만 시장금리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국채 수익률이 움직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려도 시장금리가 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4단계 대출금리 서울 아파트. 주담대 금리가 1% 오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15억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약 60에서 70만원 늘어납니다. IMF 2025년 한국 보고서를 보면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계부채와 직접 연결돼 있다고 명시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매수 수요가 줄고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이 억제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여력이 생기고 매수 수요가 늘어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이 사슬 전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연준 동결, 인하 기대 후퇴. 연준은 금리를 3.5에서 3.75%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한 번 인하를 시사했지만 이란 전쟁 인플레이션 변수로 그것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수록 한국 시장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한국은행 동결 장기화. 한국은행은 2.5%로 6회 연속 동결 중입니다. CNBC 분석을 보면 한국은행은 환율 약세와 가계부채를 동시에 걱정하고 있어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근처에 있는 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원화가 더 약해집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더 오릅니다.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 관망 구간. ING 분석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기초 수요가 견고하지만 금리 부담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연준도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면 서울 아파트는 상승도 하락도 어려운 횡보 구간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기준을 드립니다.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관망이 유효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한국 시장 금리도 따라 내려옵니다. 그때가 대출 부담이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연내 연준 금리 인하는 한 번 아니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이란 전쟁 전개 방향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단, 공급 변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금리만 보면 안 됩니다. 서울은 공급이 구조적으로 부족합니다. IMF 한국 보고서는 서울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이 가격 기대를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지만 단기간에 공급이 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만 내려가면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는 다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금 금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10년, 20년 보유할 집이라면 단기 가격 변동보다 대출 원리금 상환 여력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이 진입 타이밍으로 유효합니다. 그 시점이 올해 하반기일지 내년일지는 연준과 이란 전쟁을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핵심 3가지 정리합니다. 하나, 연준 결정은 서울 아파트와 직접 연결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연준 미국 국채, 한국 국채 대출금리 부동산 수요. 둘, 지금 연준 동결 장기화, 한국은행 동결 장기화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는 횡보 구간입니다. 셋, 실수요자는 대출 상환 여력, 투자 수요는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앞으로 추적할 변수 2가지입니다. 첫째, 연준 금리 인하 시점. 이란 전쟁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속도가 올해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둘째, 서울 거래량.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 가격 방향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이 반도체를 못 만드는 진짜 이유를 다룹니다. EUV 제재, 그리고 한국이 그 자리를 독점하는 구조. 구독 누르시면 놓치지 않습니다.